네, 연일 상승하던 증시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8% 하락 중이긴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 개인들의 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도 외국인 소폭이긴 합니다만 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수는 1.28% 하락하면서 88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리고 11월의 첫 주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11월 전반을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과장님 또 KB증권의 프라임클럽 티셔츠를 입고 나와주셨는데 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오늘 또 그리고 어제 연일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결국 안 할 수 없겠죠. 용산의 조립 PC 값이 한 달 새 25%나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디램 사재기 현상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주도 세력 중에 하나가 애플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도래한 것 같고요. 간밤에 나왔던 샌디스크 실적도 아주 좋았는데 최대 수혜주는 어떤 종목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누가 봐도 대장주는 이제 SK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강세장에서는 저는 주도주를 안 담고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상징성 때문인데, 애플이라는 기업은 이 반도체, TSMC나 이 메모리 업체들에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VVIP인 거죠. 그래서 애플이 원하는 물량은 한 번도 못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기업인데, 가장 이제 물량을 많이 사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애플이 내가 돈을 먼저 줄 테니까 나에게 물량을 좀 배정을 먼저 해달라는, 그러니까 반도체 먼저 안 줘도 나한테 그냥 물량을 줄 수 있다는 확약만 해달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9월 중순부터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폭등을 하는 그 뒤에 이면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내년도 물량 계약에서 백지수표를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거 지금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돌았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 이외로 애플마저 내년도에 모바일 디램을 내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어떤 그 위기감에 뭐 돈을 쌓아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안 줘도 나한테 내년에 물량을 줄 수 있다라는 약속만 해줘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일단 과거의 사이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사이클의 양상을 일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공급사,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재고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평균 재고 회존 일수가 한 3주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이게 4분기에는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공급 부족 상황은 27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 전망이 결국에는 이 큰손 고객들을 굉장히 좀 압박하는 그 요인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섹터의 업황을 볼 때 그를 선도하는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굉장히 주시합니다. 애플의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애플이 과연 어느 쪽에 주문을 넣고 있고 어느 쪽의 수요를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의 주인공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지금 강력한 주도주군으로서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바로 열어보죠.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키워드는 P사이클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 이야기, 결국 시장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면에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P사이클,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그 물량으로 이제 밀어내는 그게 있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왜냐하면 HBM도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D램, 낸드도 만들어야 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격만 상승하는, 그러니까 물량은 못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그래서 D램 가격이 최근에도 하루에 뭐 7%, 9%씩 막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예. 주가는 빠져도. 예. 근데 뭐 주가 빠지는 거는 어쨌든 뭐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이 SK하이닉스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과거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주춤했던 구간에서 내년도 HBM4에 대한 그 물량 그 공급 계약이 좀 지연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좀 주가가 빠졌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해로소가 됐죠. 엔비디아 향으로 내년도 HBM 물량 공급이 계약이 완료가 됐고 아마도 SK하이닉스가 받아내고 싶은 가격을 잘 받아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HBM4를 가격을 낮추려고 아주 엔비디아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것 또한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가격대를 다 받아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26년도에 물량은 솔드아웃 됐다라는 것을 아마 이번 실적에서 좀 확인을 했고, 그래서 AI 이번 사이클에서 메모리의 왕자는 지켜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내년에 이제 뭐 신규 팹 같은 경우는 M15X인데 아마도 HBM 전용 공간으로 사용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여전히 범용 D램은 공급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을 해줬고, 이러한 점이 이제 D램하고 낸드의 가격을 지금 폭등시키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램과 낸드 가격 폭등세, 주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한 주 단위로도 10에서 30%까지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좀 주가가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사이클 자체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HBM4로 계속해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까지 누릴 수 있다면 수요와 공급단에서 SK하이닉스 저희가 어떤 포인트 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NDR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점, 그게 이제 결국엔 전방 수요겠죠. 예. 사실 SK하이닉스도 뭐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전방 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제품 경쟁력, 기술이라든지 마진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지금 판매할 재고가 없다. 재고가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만드는 거가 못 따라간다. 그래서 수요 성장률을 맞추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27년까지는 쇼티지다. 라는 이야기를 또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그 업사이클일 때 항상 두려워하는 게 이제 고객사의 더블 부킹. 내가 이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삼성에도 가고 SK하이닉스에도 가서 주문을 양쪽에다 내고 나중에 취소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선 주문 후 생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블 부킹 우려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HBM4가 이제 물량 협상 다 했고 가격 협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론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메모리 채용량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최태원 회장님도 사실 수요를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 예, 수요를 우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게 가장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의 상단은 일단 열어놓으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게, 과거에 이제 메모리 대형사들은 굉장히 저렴한 원가로 생산량 늘려가지고 많이 팔아서 MS 점유하면 그게 1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메모리 기업, 그냥 단순한 메모리 기업을 넘어서서 먼저 수주를 받고요. 그리고 후에 생산을 하는 마치 메모리의 TSMC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이제 앞으로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계 TSMC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전에 이 메모리 가격을 형성하고 또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의 더블 부킹 문제도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그렇다면 오늘 현재 하락이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책정을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신고가를
62만 4천으로 하고 예. 지금 이제 어떤 유동성 이슈 때문에 좀 빠져 있는데 저는 지금 이슈에서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 가는 구간은 60만 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시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차로 70만 원, 손절가는 51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2만 원 선까지도 돌파를 해냈던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가격은 58만 원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만 원 이하에서는 SK 하이닉스 여전히 절대 강자로 자리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관점이고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70만 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51만 원 이하는 주의하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비만 치료제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두고 있는 그 분기점에 와 있는 듯합니다. K 비만 치료제 경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제약바이오의 시간 다시 돌아올까요? 네,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반도체였잖아요. 예. 두 번째로 제가 좋게 보는 섹터는 제약바이오인데, 저번에 ABL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잠금 해제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올릭스도 상당히 저는 좋게 봐서 오늘 올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마운자로를 지금 실제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달 됐고요. 2달 만에 10%가 감량이 와. 되더라고요. 뭐 큰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제 사례를 보면서 주변 분들도 이제 조금 맞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보이는데 지금 미국인들도 가장 먼저 이제 비만 치료제를 접했잖아요. 전 그 미국 인구의 10%밖에 아직 안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마운자로가 그 키트루다의 분기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에. 네, 블록버스터 신약에. 근데 다르죠.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는 확장성의 면에서 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비만약은. 그래서 비만약과 관련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올릭스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국내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보실 때 한 축은 이제 그 어떤 전달 플랫폼, 한 축은 비만 치료제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순환매 관점에서도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제약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위주로 한번 보시고 또 다른 한쪽은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운자로를 또 실제로 임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은 올릭스가 되겠습니다. 올릭스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siRNA. 네, siRNA라고 읽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탈모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올릭스의 기술이 뭐 기존에 비만 치료제 나와 있는데 뭐가 다르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올릭스의 그 원천 기술만 설명을 드리면 뭔가 잘못된 단백질, 그러니까 뭐 암세포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 mRNA라고 하는 설계도 자체를 잘라버려서 질병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크1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간 보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효소인데 유전 연구를 해봤더니 이 마크1이 잘 작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방간이 좀 안 생기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올릭스의 이 결국 siRNA 기술이 마크1의 경로를 좀 조절을 해줘서 잘못된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적으로는 지방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고 에너지가 대사되는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만 시장에서 제가 지금 맞다 보니 그리고 비만 시장에서 그 풀리지 않은 숙제가 뭐냐면 근 감소되는 거. 예. 지방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기운이 없게 되고 위장관 부작용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약을 끊으면 요요가 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근감소 그리고 요요를 없애주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력으로 요요를 억제해 줄 수 있는 그 기술 그거를 저는 일라일리가 보고 딜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노보노나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요요에 대해서는 그 단점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기술이 나오면 이 비만 치료제가 사실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식욕을 억제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눌러가지고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건데 그런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효소를 다 없애버리면 사실 우리 몸에서 내가 뭘 먹어도 그렇게 이제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타겟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경쟁사 대비해서 지방간이 감소되고 체중 감량되고 요요 개선까지 잡는 조합은 지금 이제 이 동사와 일라일리가 지금 손을 잡게 되면 아마 유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좀 넥스트 차세대 치료제의 패키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최강 고수님께서 올릭스는 이름이 올릭스라서 올라간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올릭스의 경우에는 지금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GLP-1 비만 치료제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요라던가 근감소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까지 모두 통합해서 비만 치료제를 출시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비만이 고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병용 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지금 현재 올릭스와 일라일리는 그 조합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탈모였어요. 탈모 역시도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살이 빠지니까 탈모약도 또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예. 일단 동사의 파이프라인에 지금 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탈모 같은 경우는 이미 로레알로 또 딜이 성사가 됐죠. 그래서 아마 4분기에 프로젝트 추가 마일드스톤 그 수량도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요와 관련된 아니면 근감소와 관련된 이런 파이프라인들도 또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존의 탈모 치료제 이제 약간 그 호르몬 작용을 하는 그 부분을 탈피해서 좀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올릭스가 그 부분을 좀 개척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이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모발의 성장을 방해하고 탈모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탈모약은 DHT라는 그 효소를 억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호르몬의 부작용을 조금 초래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고 이 DHT라는 이 효소가 DHT라는 이 호르몬이 결합을 하는 수용체 단백질 자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자체 못 만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 자체를 못 만들게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쉽게 설명해서 기존의 탈모약이 DHT가 만들어지는 공장을 멈춰라고 해서 강제로 좀 막는다면 이거는 sRNA 기술로 인해서 DHT가 결합할 이제 그 수용체 자체를 설계도를 없애버려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산을.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의 교란 없이,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이 탈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래서 피내주세 방식으로 해서 국소 부위에만 작용을 해서 전신 부작용을 또 좀 최소화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바이오 종목들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탈모라는 그 기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올릭스가 또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는 포트폴리오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올릭스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 그러게요. 제가 어제 이제 대본을 쓸 때는 12만 원 이하였는데 예. 12만 원 이하에서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올릭스의 지금 시총이 한 2조 몇천억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딜들이 잘 성사가 되고 파이프라인 성장이 잘 가능하다면 저는 뭐 한 5조까지도 보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릭스 오늘 5%나 급등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일단 목표가 14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1차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